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형사 절차 중에 하나인 형사조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검찰로부터 형사조정이 개최가 될 거다, 아니면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이 영상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형사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형사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 좀 드리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라는 것은 검사님이 봤을 때 지금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한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 합의가 발생하게 되면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결과가 도출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이 형사조정을 좀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해서 합의금도 좀 받고 수사 단계에서 날선 대립을 좀 하느라 아직 대화도 많이 못 해봤는데 대화도 좀 해서 좀 마무리하자, 금전적인 피해 회복도 논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일단 만들어주고, 만약에 그런 형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검사가 피의자의 처벌 수위를 좀 낮춰주겠다, 징역형을 보내야 될 사건이면 벌금 정도로, 만약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겠다,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이 형사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 수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많이 없어요. 변호사가 있더라도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 측에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가해자 측도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는 것이 맞단 말이죠. 가해자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절차가 사실상 많이 없는데, 이 형사 조정 절차에서만큼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꽤나 많이 생겨요. 근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합의금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형사 조정 절차예요. 최근의 트렌드가 피해자의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 특별히 감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이 있어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난 경우, 그런 경우 진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연락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형사 조정 절차에서 처음 이렇게 만나서 사과도 하고 합의금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상대편이 한 500만 원 정도면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500만 원 지급을 하고 사과문도 전달하고 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면은, 피해자분도 물론 피해를 당하신 거는 되게 불편하겠지만 어느 정도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겪지 않고 피해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는 특히 형사 조정 절차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상호간에 변호사가 있다면야 변호사끼리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형사 조정 절차가 아니더라도 합의를 취소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좀 많겠지만, 특히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함부로 연락하기도 좀 어렵단 말이죠. 좀 약한 벌금을 받을 상황이라면 그거보다 더 낮은 기소유예라든가 검사가 해줄 수 있는 처분 중에서는 자기가 좀 한 단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처분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찰에서의 형사 조정 절차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형사 조정을 검사님이 보냈다는 것은 합의되면 봐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 조정을 검사님이 의향을 물어볼 때는 섣불리 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형사 조정이 좋으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해 볼 수 있는 형사 조정을 좀 보내주시라, 피의자 쪽에서, 가해자 쪽에서 먼저 신청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검사님이 형사 조정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아주 중대한 범죄들, 노란 딱지 걸릴까봐 그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주지 않고 구공판을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가해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조정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의사를 확인해요. 피해자 측이 전혀 합의 의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형사 조정 절차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정을 불가능하다, 또 범죄가 너무 중하면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던 사례였어요.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처벌이라는 특가법이에요. 특가법. 형사재판 단계까지 가게 되면 징역형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큰 죄목이 됩니다. 택시기사분들 함부로 운전하시는데 협박하시거나 폭행하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세요. 형사재판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징역형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저에게 오셔서 형사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택시기사분도 화는 매우 많이 났었지만 가해자 측도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뭐 미래를 망치고 싶진 않다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은 금액에
몇백만 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좀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형사 조정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랬던 사례입니다. 형사 조정을 안 거쳤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죠. 젊은 나이에 징역 사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었거나 또는 피해자로 고소를 하셨거나 검사님이 형사 조정을 할 의향이 있냐, 합의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가해자 측이라면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진짜 흘려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조정해보겠다라고 좀 의사를 좀 밝혀보시고요. 피해자라면 사람에 미워가지고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수사 단계에서 좀 갖고 싶다면 형사 조정 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 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형사 조정 절차를 잡아주는 것은 기소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걸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좀 합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안전한 법률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술 마시고 택시 타시거나 하실 때 안전하게 타시기 바라요. 오늘도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고소의 기술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